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금의 대가 김현명 교수님을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현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연금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제 개혁 과정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진 연금 개혁에도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연금 개혁은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반대를 했고, 기타 등등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주요 골목마다 이렇게 보고 연금 제도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쪽으로 개편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 행동을 만드는 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시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누가 나쁜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어떤 정치인이 못된 짓을 했고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 오늘 조금 들려주시면 예,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요즘 친구들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국민연금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요새 그런 얘기 하는 애들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정치인이나 뭐 교수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폰지 사기란 말은, 그 폰지라는 그 말이 그 사람 이름이거든? 네. 이탈리아 출신인데, 네. 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네.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해갖고, 네. 돈을 왕창 벌었어. 네. 근데 그 돈 버는 게 사람들한테 투자 자금을 쫙 끌어모아. 네. 그래갖고,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야. 시장 금리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렸지. 그래갖고 돈이 엄청나게 모여갖고 막 큰 부자가 됐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신규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지 사기가 우리말로 다단계 사기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계속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제 망했어. 그래갖고 감옥 가갖고 쓸쓸히 죽었대. 그 사람 이름이 폰지야. 그래갖고 근데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 아니냐라는 얘기는 앞 세대들은 보험료 내고 다 보험료 타고 연금 받고 이제 사망하고 뒷세대들은 기금 고갈이 나니까 연금 못 받는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도 폰지 사기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가 되려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지 폰지 사기가 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있는 한 계속 일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폰지 사기라는 말을 공적연금에다 적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다 없어져야지 폰지 사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민연금 제도 같은 거 운영하면서 밑에 세대가 없어져 갖고 연금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제가 알고 있더라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더라도 좀 곤란하고 청년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여쭤볼 테니까 친절하게.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네, 요즘 청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내는데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이런 뉴스나 이런 그래프 보면 기금이 진짜로 이렇게 고갈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기금 고갈나면 못 받죠. 그거는 뭐 회사가 파산하면 못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국민연금은 운영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니고 정부거든. 그래서 기금이 고갈나도 연금을 못 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이해가 참 안 될 텐데, 그럼 역사적 예를 들면 연금제도 처음 시작한 게
1889년에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한 약 150년 전이네. 근데 연금제도를 시작한 이후로 과연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기금이 고갈라서 연금을 못 준 나라가 있냐?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 기금 고갈이라도 연금을 줘. 어떻게 주느냐? 자네가 젊은이고 내가 노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의 연금이 필요해. 그러면은 젊은 애한테 50만 원을 걷어갖고 나한테 주면 돼. 중간에 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바로 걷어서 바로 주는 거야.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 가장 유명한 나라는 독일이고, 독일은 연금 기금이 뭐 일주일치, 한 달치밖에 없어갖고 보험료 일주일치 못 걷으면 연금을 줄 수가 없어. 난리가 나. 근데 독일 연금 제도 잘 운영되고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해 걷어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금은 예비기금 정도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 몇몇 나라만 기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해서 마치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지. 착시라고. 그래서 기금이 없어져도 그해 걷어갖고 그해 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보험료를 부담할 세대들이 경제 성장이 잘 안 돼서, 혹은 뭐 저출산 고령화로 많이 줄어들어갖고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에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금이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적어질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연금 기금이 고갈라면 약속했던 연금을 하나도 못 주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약속한 연금이 한 40%밖에 못 줘. 미국은 한 10년 뒤에 기금 고갈라는데 안 고치면, 제도를 안 고치면 약속한 연금의 70%밖에 못 줘. 그래서 기금이 고갈랐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금이 쌓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얼마만큼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갖고 부를 많이 창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기금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어. 언뜻 생각하면 연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을 100% 다 적립해 놓으면 연금 주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요새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 기금 고갈라면 연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기금을 100% 적립해 놓자. 그럼 그 돈으로 연금 주면 될 거 아니냐. 언뜻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5만 원짜리로, 예를 들어 뭐 100조 원이 필요한데 5만 원짜리로 100조 원을 저 어디 지하실에서 쌓아놓지 않잖아. 그거 어떻게 해?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부동산 투자했고, 금융자산에다 투자를 해놓잖아. 그럼 연금을 주식으로 줘? 채권으로 줘? 뭐 아파트 쪽에서 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팔아야 돼. 주식도 팔아야 되고, 채권도 팔아야 되고, 부동산도 팔아야 된다고. 근데 기금을 판다라는 얘기, 기금에 쌓여있는 자산을 판다라는 얘기는 그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금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그 기금을 팔았을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소득 중에 일부를 떼서 저축을 해야 돼. 그 저축을 한다는 게 바로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행위지.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두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금 없이 연금을 주는 방식이나 본질은 똑같아. 젊은 세대가 생산한 부의 일부를 노인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없어도 가능해. 다만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후세대가 경제력이 떨어지면, 후세대가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세대가 후세대가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 산업에 좀 더 투자해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하지, 기금을 쌓아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금 고갈나면 연금 못 받아요, 이 걱정은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저거랑 똑같아. 하늘이 무너질까봐 나 동굴 가서 살래요, 이런 좀 어리석은 행위니까. 그리고 또 기금을 갑자기 팔려고 하면 기금 값이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에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는 비중이 한 8%에서 9%대, 해마다 조금 변동이 되는데, 그리고 대기업들 주식은 거의 다 10% 정도 다 갖고 있어. 그러면은 기금을 유동화시켜 갖고 그걸 현금화 해 갖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내년부터 연금을 팔기 시작해야 돼, 그 기금을. 그러면 이제 주식부터 판다고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돼. 삼성전자 주식을 팝니다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정보가 새 나가면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 바로 곤두박질 친다고. 그러니까 못 팔아.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한 방에 없어지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방에 고꾸라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대한 꼬리표를 길게 해야 돼. 연착륙을 해야 돼. 그래야지 기금도 살고 경제도 살고 한다고. 그럼 요 뒤에 꼬리표를 길게 해갖고 하는 건 어떡하냐. 이거는 워낙 미래의 일이고 장시간의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갖고 잘 배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핵심은 기금이 고갈이 돼갖고 연금 못 줘요,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얘기고,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도 바보 같은 얘기지. 그리고 청년들이 또 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걷어서 지금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뭐 남으니까 기금이 쌓이게 된 구조잖아요. 근데 자기 계정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금제도가, 네. 우리나라 같은 연금제도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예를 들면 저축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기금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저축처럼 쌓이나 보다, 그런 기능이 있지, 당연히. 그런 기능도 있고, 재분배 기능도 있어. 네. 목적이. 그 다음에 보험 기능도 있어. 예를 들면 보험 기능은 뭐냐면, 내가 20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어. 그런데 2달치 보험료를 냈어. 근데 안타깝게 자동차 사고를 당해갖고 1급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국민연금 줘, 안 줘? 줘요. 2달 가입했는데? 장애연금. 그 2달 가입해도 줘? 줘.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늙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장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또 유족연금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최저 수준의 빈곤 상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한테는 연금을 좀 덜 주고, 그러니까 더 주고, 고소득층한테 좀 덜 주고, 이런 재분배 장치를 또 마련해놨어. 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돼 있고, 저축 기능도 있어. 근데 일반 개인 연금에서 내는 저축하고는 많이 틀려. 뭐가 틀리냐? 자, 내가 국민연금 미워. 네. 그럼 기금 고갈된다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런 거 왜 해? 그래갖고 불만이 많아서,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고 살짝 빠져갖고,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는 개인연금에다가 저축을 했다고 쳐봐. 네. 노후를 생각해서. 그래서 야,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내가 한 40년 가입하면 연금에 꽤 많이 받겠네. 가입을 했어.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대출 받든지 아니면 있는 보험 깬다고.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개인연금 처음 도입됐거든. 그래갖고 엄청난 사람이 개인연금에 가입했어.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50%가 해약했어. 그러니까 별 소용없어.
그럼 그 생명보험사면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뭐 보험회사가 원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험 네. 기능을 하긴 하는데 개인연금 들어갖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얘기야. 그리고 개인연금은 그 집어넣으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 네. 투자 잘못되면 원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근데 국민연금은 비교적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그래서 국민연금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지 않아. 그냥 당장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60년 뒤에 뭘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새 50대, 60대 돼갖고 쌓아둔 돈이 없으면 빈곤 상태로 빠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건 기초연금을 주든 뭐 먹여 살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면 어떤 사람은 잘 노후에 대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비하지 않아. 그럼 나중에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갖고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주게 되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150년, 한 200년 가까이 자본주의를 경험해 보니까 혼자 노후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연금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지. 그게 문제가 있고 진짜 큰 사고를 칠 것 같으면 이미 다 없앴겠지. 근데 안 없애고 다 있거든. 다 이유가 있어. 훨씬 더 집단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국민연금이 저 혼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 세대가 낸 기금도 있고 그걸 불려서 또 기금이 커지기도 했고 공동체가 같이 부담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혼자만 잘 사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도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좋으니까 국민연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자고 해야 될까요? 나는 국민연금 싫어. 그냥 내가 월급 타갖고 비트코인 투자하든지 뭐 주식 투자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마. 왜 자꾸 나의 삶에 국가가 개입해갖고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뭐 그러냐. 그거 예전에 자본주의 초기에 다 그렇게 했어. 그때는 공적연금 제도도 전 국민한테 다 적용 안 됐고 일부 사람들만 했고 뭐 개인연금 들고 그렇게 수십 년 운영해봤더니 결국은 뭐 경제 공황 와서 다 망하고 뭐 저축 휴지 조각 되고 그래서 기나긴 200년의 역사 속에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내가 증명이 돼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노후 부양의 책임을 가족들이 알아서 하세요. 연금제도 만들어지기 전에.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챙겨주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가족은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 챙겨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자식은 또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족 부양 기능이라는 게 그것도 해보니까 핵가족화되고 막 도시로 나가서 살고 이러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건데 공적연금제도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아까 얘기한 독일처럼 그해 걷어갖고 그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그러지 말고 각자 스스로 저축을 그러니까 개인 계좌처럼 저축을 해갖고 자기 돈은 자기가 노후에 챙기게끔 하자. 그래서 후자 방식으로 했다고 쳐봐. 실제 몇몇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도 연금에 가입하는데 네가 낸 돈에다가 투자 수익금 합쳐갖고 수십 년 동안 돈을 쌓아.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나중에 예를 들어 내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투자 수익금하고 보험료 낸 거하고 다 합치니까 내가 1억이 쌓였어. 그럼 1억을 내가 20년 산 걸로 가정을 해갖고 1억 나누기 20년 해갖고 매달 연금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내가 낸 돈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간다든지, 내가 낸 돈이 우리 윗세대한테 간다든지, 세대 간 재분배나 소득 계층 간 재분배가 발생이 안 돼. 그냥 저축이네요. 저축이지. 근데 강제 저축이지. 네. 그렇게 한 나라가 칠레야. 칠레가 1981년도에 상승률은요?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공적연금하고 민간연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적연금은 물가 연동을 해줘. 네. 근데 개인연금은 물가 연동되는 상품이 거의 없어. 네. 그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아도 예를 들어 물가가 2%씩 오른다고 치면 개인연금은 20년이 지나도 100만 원. 국민연금은 20년이 지나면 한 150만 원이 돼. 실질 가치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왜 공적연금이 더 중요하냐? 개인연금은 물가 연동을 못 해줘요. 근데 공적연금은 물가 연동을 해줘. 그래서 노후 생활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 중에 공적연금에 갖고 있는 장점이, 핵심이 뭐냐? 물가 연동해준다는 거야.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거. 네. 그게 제일 핵심이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그냥 강제저축해갖고 투자수 입금에다가 적립금 모아갖고 죽을 때까지 평균 수명 계산해갖고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되지. 이론적으로는 좋지. 다 그렇게 되지.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투자에 실패하면, 칠레가 1981년도에 내가 지금 말한 그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싹 바꿨어. 혁명적으로 바꿨어. 그래서 지금 2025년이니까 한 40년 지났잖아.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칠레 그 인구가 한 2천만 명 좀 넘거든? 수도가 산디아고야. 나 한번 가봤거든, 예전에. 근데 그 산디아고에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에 100몇만 명이 모여갖고 연금 개혁하라고 시위를 했어. 왜 그러냐? 1981년도에 개인 저축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싹 바꿔갖고 한 20, 30년 지나갖고 연금 탈때 돼서 보니까 연금액이 최저연금도 안 되는 거야. 투자 수익금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민간 보험회사들이 운영했는데 중간에 관리 운영비로 너무 돈을 많이 빼가갖고,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갖고, 야, 이게 뭐냐? 우리 안 해. 그래갖고 나중에 칠레 정부가 뭘 도입했냐? 우리나라처럼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을 했어. 그러니까 개인 저축 제도가 그게 자기 생각대로 그게 다 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저축 제도로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이 칠레 영향을 받았고 꽤 많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요새 다시 공적연금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세대 간의 연대를 하는 방식이 세대 간의 연대라는 게 개인 저축 방식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건데, 공적연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 아까 얘기한 독일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 물론 부가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이쪽도 영향을 받지.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들면 또 영향을 받지. 근데 지금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의 연금들 역사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보험료를 좀 올린다든지 급여 수준을 좀 깎는다든지 해서 다 조정을 해와갖고 지금 잘 견디고 있어.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 어딘데? 다 유럽이야. 공적연금제도 잘 돼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내가 저축해서 내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게. 그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개인 저축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타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개인저축이나 개인연금제도 들어갔고 충분한 연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쪽 거 다 없애고 위에 걸로만 하자, 혹은 위에 거 다 없애고 공적연금으로만 하자, 이것도 비현실적인 얘기지. 그렇군요. 아,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빨리 죽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빨리 죽을 생각을 해?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낸 게 있는데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다 못 받고 죽으면 손해를. 유족연금이 있어냐? 유족연금 받으면 연금에 가입하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야, 내가 낸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 하잖아. 맞아요. 그걸 가장 걱정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5천만 원을 냈는데 내가 탈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딱 5천만 원이야. 그럼 똔똔이잖아. 네. 실제 국민연금이 그런가? 안 그래. 다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내면 보통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한 8천만 원 받아가. 한 1.8배 정도 돼.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 네. 그러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걸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를 후세대가 계속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세대 간에 계약을 한 게 국민연금 제도라서 자기가 낸 것보다 덜 받아가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30년 가입하고 첫 연금 타고 부부가 같이 사망하면 그렇지.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균 수명이 개념이 뭐야? 거기까지 산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면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죠. 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더 오래 살지 모르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해서 도와주자. 그게 연금제도의 본질적인 측면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 후세대로 갈수록 왜 더 부담을 하게 하느냐?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나서 후세대는 전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세대보다 후세대가 경제적 수준이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 GDP가 감소한다. 그러면 연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망해. 그렇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갖고 부의 크기를 늘려놔야지 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작동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네. 연금 기금이 고갈나서 못 받을까 이 걱정하지 말고, 네.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들한테 요구해야 될 거는 우리 세대가 경제 활동을 굉장히 잘 해서 부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투자를 더 강화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그래서 후세대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지, 기금 좀 쌓아놓는다고 그게 좋은 일이냐?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기금이 충분히 쌓여 있어. 그렇죠. 너무 많이 많죠. 쌓여 있어. 네. 연금은 결국에 개인 저축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고. 그렇지. 세대 간에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야. 세대 간 계약이고,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건 사실 수급받을 권리를 받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 수급권, 수급받을 권리. 네. 그럼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청년들이 좀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